예, 부동산 자산관리론 1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경기 변동을 설명해주는 이론 중에 거미집 모형에 대해서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안이고요. 91쪽입니다. 벌집 순환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경기 순환도 일반 경기처럼 이제 크게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주기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착안해가지고 얀센 등의 학자들이 1994년 논문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 순환을 벌집 순환 모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니컴 사이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1994년에 나왔으니까 상당히 좀 오래된 그런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좀 현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잘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집 순환 모형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량 그리고 가격의 관계가 6개의 전환점에 의해서 벌집 모양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하면서 변동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외부 환경이 이제 일반 경기 그리고 건설 공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는 이제 지체 효과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이제 실제로 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을 하기까지 즉 완공을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고 뭐 정말 좋아진다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공급량이 쉽게 증가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부동산과 재고 부동산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반응에 차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집 순환 모형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1차 시장 그리고 2차 시장으로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시장이 조금 더 생각을 하기가 쉬우니까 2차 시장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가구 또는 기업이 동시에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매도하고 그래서 이것을 2차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이것을 2차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매도하고 다른 주택을 매수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일어나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그런 시장을 2차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시장은 그래서 가격보다는 거래량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요. 그리고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뒤에 설명드린 1차 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아무래도 이제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반면에 1차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지금 제가 계속 이제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 이론을 갖다 설명드리면서 벌집 순환 모형을 설명드리면서 주택 시장을 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1차 수요는 가구 분리, 그다음에 전세에서 자가 전환,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 이런 것들처럼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매수만 이루어지는 그런 수요를 갖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수요하고는 이제 의미가 좀 다르죠. 그리고 1차 공급은 신축 주택이 공급되거나 또는 추가적인 주택 매수 없이 보유한 주택을 매도해 가지고 발생하는 공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차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2차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갖다 이제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2차 시장은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그런 시장을 갖다 이제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집에 살다가 이 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으로 이제 이전하는 거, 이사하는 거, 그럴 때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런 시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는 이제 가격보다는 거래량의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2차 시장이 1차 시장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1차 수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가구가 분리된다. 즉 어느 정도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분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좀 같이 살고 있다 이혼을 한다든지 하면 이제 가구가 분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세에서 정말 자기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주택으로 정말 그 자가로 다 이사하는 경우, 그리고 다주택자가 추가로 이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것, 이거는 이제 공급하고 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요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차 공급은 신축 주택이 공급되는 거, 이거는 그 뭐 수요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죠. 수요하면서, 그러니까 매수하면서 매도하는 거,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주택 매수 없이 새로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는 거, 이러면 이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갖다 1차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요 92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이 이제 그 벌집 순환 모형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점이, 그러니까 전환점이 6개가 있습니다. E1점서부터 해서 E2, E3, E4, E5, E6 해가지고 6개의 전환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점과 전환점 사이 에 이제 국면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E1점에서 E2점까지 그 전환점 E1이라는 전환점에서 E2라는 전환점까지 제1국면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이제 화랑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전환점들 사이에 있는, 각각의 두 전환점의 사이에 있는 그런 국면이 또 6가지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요 그 각 국면마다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위든 아래든 바로 옆에 이제 수요 공급 모형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그 각각의 국면의 어떤 그 설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1국면은 전환점 E1에서 E2로 움직이는 그 사이에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1국면 전환점 E1에서 E2까지의 국면을 제1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는 이제 이름을 붙여보면 화랑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들도 또는 전환점들도 어디에 있냐면은 가격과 그리고 거래량 평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E1에서 E2로 간다. E1점은 가격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죠. E2점은 가격이 E1점에 비해서는 높고 거래량도 이제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그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국면을 제1국면 화랑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1국면에서는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수요와 2차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에서 뭐 경제가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다. 그러면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던 집보다 더 큰 집, 뭐 이렇게 이제 이주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수요와 2차 공급이 증가하는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시장에서는 1차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정말 1차 수요가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걸 보고 이제 건설회사들이 공급을 늘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막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부동산 공급은, 주택 공급은 지체 현상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간적인 지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는 공급을 증가시키는 게 이제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시면요. 수요가 증가를 하고 공급도 증가를 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는 거니까, 요점에서 요점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국면, 제2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점 E2점에서 E3점 사이에 있는 국면을 제2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는 이름을 붙여보면 이제 정체기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 국면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지만 좀 부정적인, 앞으로는 이제
좀 부정적인 좀 앞으로는 좀 안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부동산 경기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1차 공급자 입장에서는 신규 부동산을 착공하는 것, 그러니까 새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거,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좀 감소를 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1차 수요자는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가격이 계속 오를 거로 좀 어쨌든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시장에 진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을 새로 매수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1차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2차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2차 시장에서는 2차 수요자와 공급자가 부정적인 시장 전망 때문에 매도하고 매수를 조금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2 국면에서는 수요가 조금 증가하고 또 공급은 거꾸로 이제 조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전환점 E3에서 E4까지의 국면을 갖다가 제3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는 이름을 붙여보면 이제 후퇴기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 국면에서는 경기 전망이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1차 수요는 증가를 멈추거나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1차 공급자는 시장 진입을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을 만들기를 좀 기피하는데, 근데 생산이 지체되는 현상 때문에, 공급이 지체되는 현상 때문에 이미 그 이전 국면에서, 그 이전 시기에서 착공한 신규 주택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차 수요와 1차 공급의 양은 거의 엇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차 수요하고 2차 공급, 2차 시장 같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2차 수요와 2차 공급은 계속 감소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요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D3에서 D4로다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급도 S3에서 S4로다가 감소하는 그런 정말 그렇긴 한데, 감소되는 폭이, 수요가 감소하는 폭, 공급이 감소하는 폭이 엇비슷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확 감소하지만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정말 정점에 도달한 그런 국면이 제3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전환점 2포에서 그리고 전환점 2파이브까지의 기간을 갖다가 국면을 갖다 제4 국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름을 붙여보자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해서 침체기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4 국면에서는 결국 이제 경기가 침체에 빠져가지고 1차 수요는 빠르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수요니까 주택을 갖다가 주택을 매입하는 것 대신에 계속 전세로 머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1차 공급자의 신규 부동산 공급도 감소하긴 하지만 이제서야 완공되어 가지고 공급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감소한다. 정말 1차 공급은 감소하긴 하는데 조금 감소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2차 수요하고 2차 공급, 2차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빠르게 감소한다. 그래서 2차 수요도 2차 공급도 빠르게 감소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차 시장하고 2차 시장 합쳐가지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D4에서 D5로다가 D4에서 D5로 굉장히 크게 감소를 하고요. 대신에 공급은 감소를 하긴 하지만 S4에서 S5로 조금 감소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하는 그런 국면이 제4 국면 침체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전환점 E5에서 전환점 E6까지의 국면을 제5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환기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5 국면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긴 하지만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 경제 낙관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수요가 증가하겠죠. 정말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1차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될 때,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가 낙관적이다. 경제 낙관론 때문에 이제 신규 주택 착공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주택 매수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가구, 기업들이 매도 물량을 좀 더 늘리기 때문에 1차 공급도 증가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간에는, 이 국면에는, 제5 국면에서는 1차 소유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1차 공급이 증가하는 크기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차 수요와 2차 공급도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결국 수요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고 마찬가지긴 한데, 수요가 증가하는 폭은 좀 상대적으로 적고 공급이 증가하는 폭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D5에서 D6로 조금 증가하고 공급은 S5에서 S6로 조금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한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그리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 전환점 E6에서 전환점 E1까지를 갖다가 이제 제6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이름을 붙여보면 회복기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경기 전망이 더 좋아져가지고 1차 수요도 증가하고 정말 1차 공급도 1차 수요만큼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사 계획을 미루었던, 보류했던 그런 가구와 기업이 이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2차 수요와 2차 공급도 또 증가를 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그런 국면인데요. 수요가 S6에서 S1으로 증가하고요. 죄송합니다. 수요가 D6에서 D7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공급도 S6에서 S7으로 다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은 확실히 더 커지는데, 더 많아지는데요. 가격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그런 추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1국면서부터 제6국면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1국면은 화랑기이다라고 이제 좀 이름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경기가 좀 더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제2 국면에서는 이제 좀 둔화 조짐이 보이는 그러니까 정체기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그런데 공급이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고 거래량은 오히려 이제 감소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국면은 이제 후퇴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경기 침체가 가시화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데 거래량은 확 줄어드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제4국면은 침체기인데, 이때는 이제 침체가 가시화되는 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그 침체가 본격화되는 그런 기간이다,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데 오히려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그런 국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감소하는 그런 기간이다,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5 국면을 이제 전환기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저점을 탈피해가지고 좀 좋은 흐름으로 가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요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공급이 증가하는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 가격은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그리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국면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6국면은 회복기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그래서 가격은 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은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1국면서부터 6국면까지 전환점 6개를 가지고 국면을 6개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국면마다 좀 어떤 좀 현상이 나타날까, 그걸 또 이제 1차 시장, 2차 시장 나누어 가지고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1차 시장, 2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
그걸 합친 게 이제 전체 수요와 전체 공급이 될 테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가격은 어떻게 변화할까,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할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요 93쪽에 있는 요 표로 다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 표는 그 각 벌집 순환 모형이 각각의 국면에서 나타나는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제로,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플러스는 상승 또는 증가, 가격 상승 또는 정말 거래량의 증가, 정말 또는 뭐 수요량 공급량의 증가, 뭐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는 뭐 가격 같으면 하락,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나 수요량 공급량 같으면은 수량 같으면 감소를 갖다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가격이 안정적이다 또는 이제 거래량이 그대로 있다, 정체되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1차 시장, 2차 시장 해가지고 시장을 구분을 해놨는데요. 1차 시장, 2차 시장 아래쪽에 보시면 DP, SP, 그 다음에 뭐 DS, SS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하첨자, 아래첨자 P하고 그 다음에 S가 의미하는 거, 요거는 각각 1차, 2차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P는 보통 가격을 의미하고 S는 뭐 공급을 갖다 의미하는데요. 아래 첨자로 붙은 거, 요거는 P가 1차 시장, 프라이머리 마켓, 앞자 따서 1차 시장, 그 다음에 S는 세컨더리 마켓, 앞자 따서 2차 시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화랑기, 1국면이 화랑기인데요. 화랑기에서는 하나 더 설명드릴 거예요. 1차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독립적으로 변화한다라고 했죠. 대신에 2차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변화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1차 시장에 정말 화랑기에서는 제1국면 화랑기에서는 1차 수요가 증가하고 1차 공급은 뭐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정말 증가한다. 그래서 결국 이때는 이제 1차 수요와 1차 공급이 둘 다 증가하긴 하는데 어떤 게 더 많이 증가하느냐라고 했을 때 1차 수요가 1차 공급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차 시장에서는 2차 수요와 2차 공급 뭐 동시에 변화를 하죠. 근데 같은 방향으로 변화를 합니다. 정말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변화를 합니다. 근데 화랑기에서는 2차 수요와 공급이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증가하는 그런 그 국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요가 1차 시장에서도 1차 수요가 증가하는 방향, 그 다음에 2차 시장에서도 그대로 있거나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전체 수요는 증가하는 그런 그 변화를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전체 공급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1차 시장에서는 그대로 있거나 살짝 증가하고 2차 시장에서도 그대로 있거나 살짝 증가하죠. 그러니까 전체 공급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도 수요, 공급 모두 증가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도 수요의 증가 폭이 공급의 증가 폭보다 더 크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정체기 제2국면이죠. 제2국면에서는 마찬가지로 1차 수요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1차 공급은 그대로 있거나 증가하는 그런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왜 이러느냐라고 했을 때 1차 공급이 왜 이러느냐라고 했을 때 그 공급의 지체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제2 국면에서도 1차 수요의 크기가 2차 수요의 크기보다, 그러니까 1차 수요가 증가하는 크기가 1차 공급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차 시장에서는 정말 수요와 공급량이 그대로 있거나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는 살짝 증가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살짝 감소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전체 공급은 감소하는 그런 좀 형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살짝 증가하든지 살짝 감소하는데 공급은 정말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폭이 정말 수요는 정말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크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상승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은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3국면 후태기인데요. 자, 후태기에서는 1차 수요는 그대로 있거나 살짝 감소하고요. 1차 공급도 그대로 있거나 살짝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수요하고 1차 공급의 둘 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2차 수요 공급은 그대로 있거나 살짝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그 감소하는 폭이 거의 엇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시장 가격은 균형 가격은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게 4국면이고요. 제4국면이 침체기이죠. 그래서 침체기에서는 1차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요. 대신에 1차 공급은 이때 좀 막 침체하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차 공급은 감소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있거나 이런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폭이 공급이 감소하는 폭보다는 1차 시장에서는 더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2차 시장에서는 2차 수요, 2차 공급 모두 다 그대로 있거나 살짝 감소하는 뭐 그런 추세를 보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는 확실히 감소하고 공급은 뭐 확실히 감소하지는 않고요. 그대로 있거나 조금 감소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요의 변화 폭이 수요는 감소하죠. 그리고 공급은 감소할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 폭이 공급의 변화 폭보다 더 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면이 이제 전환기였죠. 전환기에서는 1차 수요가 그대로 있거나 살짝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1차 공급은 확실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폭, 수요와 공급 모두 다 조금씩,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모두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증가폭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차 시장에서는 뭐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살짝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그런 정말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요는 그대로 있거나 살짝 증가하고요. 공급은 그것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런 시장 전체적으로 수요는 살짝 증가하거나 뭐 그대로 있거나 그러는데 공급은 확실히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 경우에 나타나는 거 가격은 하락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기에서는 1차 수요도 증가하고 1차 수요도 증가하고 1차 공급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1차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폭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차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뭐 똑같이 움직이는데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은 그대로 있고 가격은 횡보 상태를 보이고 그리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여섯 번째 국면 회복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벌집 순환 모형 가지고 한 시간을 이렇게 채웠는데요. 설명을 제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그 12주차 강의에서도 이 벌집 순환 모형을 조금 더 꼼꼼하게 요약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